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오늘은 4급 세 번째 시간이죠. 일어날 기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일어날 기자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좌측에 있는 것을 달릴 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리는 몸기라고 하죠. 이 뜻에는 일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달리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육상 선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엎드려서 준비하고 있다가 총을 땅 쏘면 땅 하면 일어나서 막 달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달리기 위해서 몸을 일으켜 세운다 해서 일어날 기자. 여기에서는요, 요자는 그칠 지자의 변형입니다. 사람이 그 발로 달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어디를 달릴까요? 바로 땅 위를 달립니다. 그래서 흑토자가 있고요.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죠? 예, 이 글자는 흑토자를 쓰시고요. 이 그칠 지자의 변형을 쓰고 몸기자를 쓰시면 되겠고, 이 기자와 관련해서 기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맞춰놓고 떼르릉 하고 울면 벌떡 잠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죠. 예, 기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는데, 일어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람 인변에 개견자가 결합이 돼서 엎드릴 복자. 이렇게 한번 배워봤었죠.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다. 엎드릴 복자. 일어나다, 엎드리다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한자는 말두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곡식을 담아서 그 양을 헤아릴 때 쓰는 도구를 말하는데, 그 손잡이가 길게 달린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손잡이가 달린 것도 있고 손잡이가 없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런 도시나 지금은 별로 현대에서는 쓰지 않죠. 왜냐하면 전자저울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무게나 그람수나 이런 것을 정확히 재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바로 말두자가 되겠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뜻 외에 싸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두자 하나, 둘, 셋, 넷. 이 자가 싸움 투자의 간체자예요. 우리 싸움투가 이렇게 있죠. 임금왕자처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싸울 투라고 합니다. 싸우다, 다투다, 어떠한 것을 그 승패를 겨루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이 싸울 투자. 이 자는요, 두 병사가 막 서로 맞대고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 임금왕자가 있죠? 임금왕자. 임금들은 옛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네, 맞아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왕 둘이, 두 왕이 땅 떠먹기를 하기 위해서 싸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싸울 투자의 간체자가 바로 이 말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외에 싸우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참고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두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분 그 하늘에 떠 있는 밤에 볼 수 있는 별이 있죠. 북두칠성. 예, 여기에서 두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뜨거울 열자가 되겠어요. 이 자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요 위에 있는 이 자를 버릴 열이라고 합니다. 못못을 맞게 찢어 벌리는 거죠. 버릴 열자와 우리는 얘를 불화자라 그러죠. 이렇게 불화자. 불화자의 변형이 얘가 연화발이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여기 이제 불화자가 있는데 불이 난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그마한 불이 아니라 큰 불이 나면 어때요?
불꽃이 막 이렇게 불꽃이 피어오르면서 불똥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불이 활활 타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뜨거울 열자. 그 불이 타는 그 기세가 맵다 해서 매울 열자. 매울 열자. 또 불꽃이 사납다. 얼마나 사나워요. 그래서 사나울 열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자는 또 별도로 보면 요거는 뼈 앙상할 알이 되겠죠. 뼈 앙상할 알. 이 뼈만 살이 없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라는 뜻에서 뼈 앙상할 알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칼도자의 변형 선칼도방이 붙어서 버릴 열인데 우리 그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뼈만 앙상하게 남죠?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붙은 살이 전부가 다 해체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릴 열자가 되고요. 고대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그냥 숲속에다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숲속에서 이 살이 다 썩고 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뼈를 다 수거를 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이 열자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그 단체 행동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막 흥분이 돼서 막 열광할 때 막 열렬히 환영하거나 박수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 그럴 그 열렬이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자는 이제 이렇게 앞에 이자가 오면 열자로 되죠. 그래서 열열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자를 더울열이라고 해요. 더울열자. 사람이 무지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그 열기가 또 덥고 뜨겁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렬히 환영합니다고 할 때 이 열자에다가 이 열자를 쓰거든요. 요게 또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열열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자는요, 이렇게 뼈 앙상할 알자를 쓰고 선칼도방, 연하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열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강렬하다라고 할 때 강자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요. 활공자에다 입구자에 벌레 회자의 결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강할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요 벌레 회자가 있죠. 여기서 이 벌레 회자에는 우리가 쌀벌레를 의미합니다. 쌀벌레. 쌀벌레 보면요, 여러분 그 조그맣고 까만 벌레 있죠. 예, 그것을 우리는 바구미라 그래요. 여성들은 잘 알 것 같은데 남성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요, 쌀을 안 씻어 보셨을 테니까. 근데 이 쌀벌레의 이 바구미는 그 딱딱한 쌀을 갉아 먹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강해요? 바로 이 입이 강합니다. 그래서 벌레의 입이 강하다라는 뜻에서 여기에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활공자, 이 활도 강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를 강할 강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렬하다. 네, 열렬과 강렬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문육자가 되겠어요. 이 문육자를 살펴보면요, 이쪽에 우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언덕을 가리키는 언덕육자예요. 그리고 이 좌측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언덕부라고 하죠. 네, 이런 자. 이렇게 해서 얘 또 이제 언덕을 가리킵니다. 요 언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평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흙이 쌓여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이 땅에다 또 땅 위에 또 이렇게 흙이 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언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치라고 하는 것은 바다 쪽에서 육지를 봤을 때 언덕이 구불구불하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육자는요, 언덕과 언덕이 높게 낮게 서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육자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 둘이에요. 보통은 이게 이렇게 편하게 쓰실 것 같은데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얘는 11액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저도 쓰다 보면 사실은 이걸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쓰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도 한자를 쓰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획수를 물어보는 시험이 나오면 그때는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토끼 몇 자가 되겠습니다. 이 토끼 몇 자는요, 이것을 이제 토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12지지에서 네 번째 지지, 토끼를 가리키는 토끼 몇 자가 되겠습니다. 이건요, 첫 번째로 그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 모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땅속에 굴을 판 모양으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이 토끼들은 사실 그 산에 살 때 보면 땅굴을 파고 살잖아요. 굴을 파고 살아요. 그럼 토끼는 그 다른 데로 도망갈 그 계획을 잡고 구멍을 여러 군데로 파고 산다고 하네요. 예,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끼를 의미하는 것은 이 12지지에 토끼 몇 자도 있지만 토끼를 가리키는 게 이런 자도 있죠. 우리는 이것을 토끼토라고 합니다. 토끼토. 그래서 이 토끼의 긴 귀와 그 다음에 다리와 짧은 꼬리를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쓸 때는요, 이게 이렇게 한 번으로 갑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쓰고 갈 수도 있어요. 또 이 토끼토자를 우리는 이렇게도 쓰지요. 이렇게 쓰고, 이때는 또 따로 이렇게 하나로 내려오면서 이거는 별도로 이렇게 쓰게 되죠. 이것도 똑같은 토끼토자에 다르게 쓰는 이체자예요. 토끼토자. 우리 전에 한번 배웠었죠? 여기에서 요 꼬리가 잘려나가면 무슨 자라고요? 네, 면할 면자. 죽음을 면했다 해서 면할 면자. 이렇게 배웠었죠? 면할 면자. 왜 면할 면자라 그랬죠? 네, 토끼가 토끼 덫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꼬리가 댕강 그 덫에 걸린 거예요.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간신히 꼬리가 댕강 잘려져 나갔어요. 이렇게 잘려져 나가서 살았겠지요? 해서 죽음을 면했다 해서 면할 면자. 요 꼬리가 없으면 면할 면자. 그래서 이 토끼 몇 자, 이 토끼와 관련해서 토끼 토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요 자를 살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획입니다. 우리 쓰다 보면 참 헷갈리죠? 편하게 쓰려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써서 한 번에 쓰잖아요. 실제로 그 글을, 한자를 쓰실 때는. 그런데 이제 굳이 획순을 나누어서 쓴다 하면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땡땡 찍으면 무엇이 되죠? 네, 바로 알란자가 되겠습니다. 뭐 닭이 알을 낳다, 이렇게 또 새이 알, 닭의 알, 새이 알, 알란자가 된다는 거 같이 챙겨 가시고요.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또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알람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고맙습니다.